자, 이번 타이틀은 뭐냐면 일명 함수의 증가와 감소다. 자, 우리는 아마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서는 대충 알 거야. 어떤 게 증가하는 거고 어떤 게 감소하는 거. 예를 들어 요런 개형을 우리 증가한다라 얘기해요. 그리고 요런 개형을 보통 감소한다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증가와 감소를 x가 증가할 때 y도 계속 증가하는 그림을 증가함수라 그러고, 감소함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개형을 감소함수 개형이라 그래. 근데 실제로 그놈의 정의는 정확하게 다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증가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다면 우리는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얘기할 거다. 아, x2가 x1보다 클 때 그 큰 놈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항상 더 크다면 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요 그림이죠. 큰 놈을 집어넣었더니 항상 얘가 크다. 이걸 만족할 때가 증가한다. 그러면 감소한다는 뭐겠어? x2가 x1보다 클 때 이번엔 반대로 fx1이 fx2보다 크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그래서 x2를 집어넣은 게 x1 집어넣어 더 작다면 이런 걸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감소한다가 실제로 감소의 정확한 정의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증가다, 감소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뭘로 구할 거냐면 우리는 배웠죠. 미분. 미분을 통해서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해보겠다라는 거다. 예를 들어 이 증가함수에서 한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당연히 이 기울기 값의 부호는 항상 뭐겠어? 양수가 되겠죠. 증가함수에서는 어떤 임의의 점 x를 잡은 다음에 미분해봐. 그러면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부호가 뭐겠어? 양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하겠니? 마찬가지 감소함수에서는 임의의 점을 잡아서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거기서의 부호는 항상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조사해보면 미분에서 0보다 큰 데에서는 그 x를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증가한다라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미분한 게 항상 0보다 작은 데에서는 그 x를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감소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죠. 밑에 보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저거 명제를 다시 적어보면 f'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한다고,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요게 되면 요거는 성립하고요. 요게 되면 요거는 성립해. 그런데 이거에 반대로 가는 거, 일명 역은 성립하니를 물어본다면 역대호 아니야? 역은 알아? 대우는 이게 충분 조건인 건 아니야. 요건 필요 조건이고. 돌겠다 진짜 다들. 난 알죠? 어렴풋이 기억나는지 지금. 아이 진짜 미치겠다 진짜. 자, 그래서 좀 해야 돼. 공투수를 말이 자꾸 하다가 중간에 어긋나잖아.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면 누구나 알아듣는 단어가 분명히 그 시기가 뻥 뚫렸으니까 자꾸 얘기할 때마다 나도 말하면서 조심스럽잖아. 이게 그게 분명히 아는 단어니까 이거 툭 설명하면 될 거를 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거꾸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렇잖아. 이거의 명제가 참이면 이게 역이잖아. 보통 역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충분 조건,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또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이거 거꾸로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 좀 그렇잖아. 자, 아무튼 이 명제의 역이 이제 성립하면 좋아. 그러면 실제로 이걸 이미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해서 왔다 갔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건 참이 명제인데 이거의 역 fx가 증가하면 거기서는 항상 그래프의 미분한 게 0보다 크냐 이게 성립한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 fx가 증가함수면 항상 미분한 0보다 크다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어떤 거짓인 명제랑 일명 반례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번 그 반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 fx를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됐어요? 당연히 아직 이 그래프를 너네가 그릴 줄 모르겠지?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그릴 줄 알 거야.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안 알려줄게. 알았죠? 그래서 요 놈을 때는 그리는 요령은 아직은 우리가 초보니까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한다 그러면 0는 거 0이고 1는 거 1이고 2는 거 8 되고 3는 거 27 되고 마이너스는 거 마이너스 1 되고 그리고 마이는 거 마8 되고 마3는 거 마이너스 27 되는 곡선의 개형이야. 실제로 근데 걔를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미적분원 시간에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그림은 증가함수니 아니니? 라고 물어볼게. 유성아, 이 그림은 증가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자, 증가의 정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x1과 x2를 잡았을 때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면 이 그림은 항상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아까 증가함수의 정의에서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미분해 보면 3x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이 명제가 성립하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될 때가 생겨? 얼마가 될 때가 생기더라? 0이 될 때가 생긴다라는 얘기지. 아, 즉 실제로 증가함수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가냐면 는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맞는 명제가 된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에 역이 성립하려면 는이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 여기도 역이 성립하려면 는이 들어가야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의 전제 조건은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에서만 생각하면 이것이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다항함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라면 그래서 일단은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함수 맞고요. 미분에서 0보다 작은 게 증가함수 맞고요. 그런데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깔리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면 미분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거고 마찬가지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함수면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뭐가 들어간다가 중요하다? 는이 들어가겠다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 조건은 다항함수일 때만 성립하겠다라고 얘기할 거다. 하지만 우리가 다룬 함수는 전부 다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러니까 이 명제는 항상 참이라고 해서 쓸 거란 얘기야. 왔다 갔다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분에서 0이 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미분에서 0이 되는 함수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fx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다들 왜 그래? 상수함수 미분은 0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요렇게가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의를 구했고요. 그 다음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증가하는 범위와 감소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첫 번째는 그림을 보고 증가와 감소의 범위를 찾아야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됐어요? 그래 놓고 요 점을 A라 그럴 거고 요 점을 B고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인 거야. 됐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누가 물어봐. 요렇게 fx가 있을 때 자, 얘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증가하는 범위를 구하세요. 그리고 감소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감소하는 범위. 그럼 일단은 요 그림을 보고 증가하는 범위와 감소함수의 범위를 구해보면 자, 얘들아 감소부터 찾아볼까? 자,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지?
그래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야? A부터 B죠. 그러면 그 A부터 B의 범위가 열린 구간 A부터 B니 닫힌 구간 A부터 B니? 라고 물어볼게. 둘 중에 자, 누구야? 닫힌 구간이 열린 구간이야. 여기는 는이 안 들어가고 여기 는이 들어가는 거야. 태우 생각은 왼쪽, 오른쪽? 오른쪽. 동규 생각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서연이는 즉, 이 점도 감소함수 범위에 포함시키냐 포함시키냐 아니냐 싸움이잖아. 서연이 생각은 왼쪽, 오른쪽? 찍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 한 명이라도 잘못 얘기하면 좋았어. 오른쪽이죠. 틀릴 때까지 물어보는 거야. 자, 맞으면 계속 넘어가는 거고. 자, 오른쪽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 범위까지도 감소함수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야. 왜? 우리는 실제로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감소의 정의는 서로 다른 두 x1과 x2를 잡았을 때 결국에는 요게 요거보다 크면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더라도 여기 점과 여기 점도 다 감소함수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다. 따라서 감소함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그냥 같은 데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실제로 미분의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증가함수의 범위는 뭐가 되겠니라고 물어보면 x가 자, 이거니 자, 위에 거니 아래 거니? 동규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증가함수 범위는? 위에 거가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 증가 범위에 이쪽이 는이 들어간다라는 거다. 증가함수의 범위에도 요 점도 마찬가지 증가의 정의에서 얘랑 얘를 선택하면 얘가 더 큰 거가 성립하니까 여기도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는 증가함수 범위, 감소함수 범위에도 항상 그 끝점, 기울기가 0이 되는 것도 표시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하고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필수 10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필수 10번.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라는 문제가 나왔다. 자, 그럼 우리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뭐를 가지고 구하겠다? 앞으로? 뭘 해서 구하겠다? 서윤아? 뭘 해서 구하겠다? 뭘 해서 구하겠다? 그렇지. 미분해서 구하겠다고. 그래서 증가함수의 범위는 어떻게 구한다? 미분한 게 0보다 뭐한데? 크거나 같은 데를 구할 거고, 감소함수 범위는 미분한 게 0보다 뭐한데? 작거나 같은 데로 구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 해보겠다? 미분해보겠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미분해보면 3차씩 미분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증가함수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감소함수 범위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2차 부등식은 지금 구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답을 내겠지만 그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그러면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알겠지만 근이 얼마랑 얼마를 가지는 마이너스 1과 1을 가지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인가 되는지 다들 알죠?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요 범위죠. 지금 요 범위부터 요 범위가 얘가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고, 감소하는 데는 미분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요만큼의 범위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증가함수의 범위는 증가는 얼마부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감소함수 범위는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될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조금 더 이제 빨리 찾는 방법은 지금은 요게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부등식 풀어도 되고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결국엔 x축보다 윗부분 여기를 앞으로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증가 범위, 감소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들어봐.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뭐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모양을 화살표로 따지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프가 저렇게 올라가겠다. 선생님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래프가 내려가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야. 저 3차 함수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저 화살표가 당연히 곡선의 개형을 따르겠지. 그러면 그 그림을 곡선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겠고 아 저걸 우리가 몇 차 함수를 그렸다? 3차 함수를 그렸다라고 얘기할 거다. 쳤다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됐죠? 자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린다? 증가 감소 증가하면 요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자. 자 얘를 또 뭐 해볼 거다? 증가 감소를 조사하는 거니까 미분해보자. 자 미분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x제곱으로 묶이니까 x 빼기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증가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감소의 범위가 된다는 거지. 자 우리 이거 3차 부등식 풀 줄 아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 우리 태우야 요 범위 어떻게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그럼 물어보는 거야. 뭐 틀려도 좋아. 요거 범위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알잖아. 그냥 딱 얘기해. 딱 그래 얘기해봐. 증가하는 범위 어떻게 돼? 얘 범위 그렇지 그거 얘기해 그거. 뭐야? 서윤아 요거 범위 뭐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으면 증가하는 범위구나. 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과 3 사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야. 0보다 작은 거 한번 선생님이 집어넣어 볼게. 우리 서윤이 말대로. 그러면 한번 0보다 작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 볼게.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죠? 안 되는구나. 자, 태우가 이제 말해봐. 뭐만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해볼게. 자, 저기서 이제 증가함수 범위는 자, 보자. 얘가 항상 부호가 뭐죠? 얘는 항상 부호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에서 요걸 조사 안 하고 우리는 여기만 따져주면 된다는 게 3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의 범위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가 0도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x가 0만 되는 데는 증가함수 범위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3보다 크거나 같다만 쓰는 거다.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는 또 뭐만 되겠어? 얘는 항상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의 부호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게 증가 범위고 감소 범위야.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린 실제로 뭘 그려주면 되냐면 아까는 왜 이해가 쉬웠냐면 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해가 쉬웠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네. 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를 또 그리고 싶지. 요 그래프 그리고 싶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싶죠? 그러면 나 3차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거 3차 함수 어떻게 그렸지? 얘를 뭐해서 그렸어? 결국에 미분을 통해 증감을 조사해서 그린 거야. 그러면 나 이거 그리고 싶으면 일단은 요거 미분했는데 이걸 지금 못 그리잖아. 아직은 너네는. 그러면 요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우리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 2차 함수 그리는 방법 몇 가지 있죠? 태호야? 2차 함수 그리는 방법? 그렇지, 2가지 있죠. 근을 통해서 그리거나 완전 제곱을 통해서 그려. 내 말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처럼 3차 함수도 그리는 방법은 봐봐.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근이 얼마랑 얼마지? 3하고 0이 되죠. 근데 0은 무슨 근이죠? 중근이죠. 그럼 우리 3차 함수 개형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플러스지. 그러면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3차 함수 개형은 전부 다 이렇게 그려져.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여기까지 오케이? 최고차항이 플러스 3차는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무조건 개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3차 함수도 기본적으로 개형은 저 개형이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근이 얼마나 얼마죠? 0하고 3인데 0에서 무슨 근? 중근 가지는 거니까 자 3차 함수를 요렇게 그리고 됐어? 얘가 지금 근이 0하고 3인데 0은 무슨 근? 중근. 나머지 근이 3이지. 그러면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게 중근일 상황인 거야. 됐어? 그런데 위에 쪽에 X축을 그려야 돼? 아래쪽에 X축을 그려야겠어? 0에서 중근, 3에서 근하라니까 위에다 X축, 아래다 X축? 위, 아래. 아래는 이렇게 근을 딱 그리면 요렇게인데 선생님이 누가 중근이라 그랬어? 0이 중근이고 3이 근 하나짜리잖아. 그럼 요렇게 그리면 큰 근이 중근이고 나머지 근이 이거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쪽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근을 얼마라고 잡으면 되고 0이라 잡으면 되고 여기 얼마라 잡으면 되겠어? 3이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편한 게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X축 위쪽이 여기인 거야, 여기. 됐어?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여기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감소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로 생각해주면 된다가 되는 거다. 이해하겠냐?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열심히 배우면 이해가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요런 거 개형 그리는 걸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요거의 증가와 감소를 구하는 것은 일단 얘를 뭐 해라? 미분을 하라는 거다. 따라서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증가 범위, 작거나 같은 데가 감소함수 범위다. 근데 그 미분하는 식은 우리는 몇 차랑 몇 차? 2차랑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미분한 걸 배울 거고 우리는 2차 함수는 3차 함수 미분하면 어렵지가 않죠. 미분하면 몇 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몇 차 함수니까? 2차니까. 2차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증가 범위랑 감소 범위는 쉽게 구할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4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4차 함수의 증감을 조사하는 거는 요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3차 함수가 근이 당연히 3차 함수 근이 최대 몇 개야? 최대 몇 개야? 3차 함수 근이 3개지. 그러면 예를 들어 해당하는 미분한 그래프가 근이 3개가 나왔다라고 쳐보자. 숫자로 할게. 요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작거나 같은 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얘를 그리는 요령은 지금 최고차항이 플러스지. 그러면 여기를 근을 1, 2, 3을 잡고 이렇게 근이 3개인 거네. 저 개형을 자연스럽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가 근 3개짜리가 되겠고 그럼 증감수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고 감수 범위는 요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어때 좀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최고차항이 부호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그 음수면 요 개형을 뒤집은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요렇게 근을 그려놓고 뒤집어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이번엔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알겠어? 만약에 3차 함수가 그런데 인수분해에서 근이 방금처럼 중근인 상황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중근인 상황 그림, 요게 그림이 아직 처음에 잘 안 그려지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2를 한번 그려보자. 알았지? 그럼 얘는 누구에서 중근? 1에서 중근, 나머지 근이 2지. 그러면 여기에 중근되고 나머지 근이 2가 되는 경우는 저 경을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최고창이 음수인 것도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제곱이 여기 달려있어. 제곱이 여기 달려있다. 제곱이 여기 달려있으면 1, 2인데 2에서 중근, 나머지 근이 여기 되니까 여기는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근 하나, 2 중근. 딱 모양 맞죠? 그래서 증가는 여기, 감소는 여기, 증가는 여기, 감소는 여기 이렇게 구하면 돼. 만약에 최고창 여기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걸 뒤집어서만 그리면 돼.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가 만약에 앞에 거가 제곱이었다면 여기는 1에서 중근, 나머지 근한데 여기 마이너스면 얘를 뒤집어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럼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범위. 됐어? 그래서 증가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감소는 2보다 커나 같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가 제곱이라면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증가, 여기 전부 다 감소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증감을 조사할 거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니까 그건 어렵지가 않은데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를 우리는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 그 근을 찾고, 근이 3개인 경우랑 2개인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근이 3개인 경우는 이렇게 양수일 때, 최고차 함수일 때 이렇게 그려서 증감을 조사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중근의 이거면 결국 이렇게 그려놓고, 항상 증가와 감소는 미분한 거에 부호니까 X축 기준으로 위쪽이 증가, 아래쪽이 감소 이렇게 따질 거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201, 202, 203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필수예제 11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감소. 무슨 얘기야? 이번에 fx가 3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래. 우리 증가함수 범위는 어떻게 푼다고? 미분한 게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 저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뭐야? 실수 전체에서 2차 함수 아래를 볼록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용하라는 거? 그래, 간단하게 판별식 이용하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 짝석 판별식. 따라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는 문제로서 해당하는 답은 얼마부터 얼마? 0부터 3이다라고 구해놓은 게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범위 문제가 되는 거다. 당연히 이런 것도 나오겠죠. 여기 최고차 한계수만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 실수 전체에서 감소할 조건을 구하라 그런다. 그럼 푸는 건 똑같겠죠.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일 거고요.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마찬가지 x축과 안 만나거나 접해야 되니까 걔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될 거다. 알겠죠?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자, 밑에 것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밑에 거는 방금은 이제 실수 전체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범위 내에서 증감을 조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자, 이번에 12번은 자, fx가 3차 함수가 닫힌 구간 0부터 3에서 감소하도록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자, 이번에 뭐 한다고? 감소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쟤를 뭐 한다? 미분할 거고, 걔가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되는데, 우리는 감소한다라는 것은 저 범위 내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요 범위 내에서 0보다 작거나 같구나.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가 닫힌 구간이 나오지만 실제로 요 문제는 얘가 닫힌 구간이든 열린 구간이든 일단 답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할게. 저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거다. 제가 닫힌 구간도 나오고 열린 구간 나오는데 실제로 답은 똑같아. 알았죠? 그걸 좀 설명해 볼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이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얘가 인수분해 안 되잖아. 하지만 얘는 x축보다 아래쪽이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0보다 작은 데니까. 따라서 일단 이 그림을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x축보다 아래쪽이 있어요 라고 해서 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게 어디서? 여기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범위 0부터 3이 요 근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어야지만 거기 안에서는 0보다 작다가 일단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는까지 들어간다면 이 0과 3이 어디까지 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0과 3이 여기에 오더라도 됐어요?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는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까지 와도 된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 요 조건을 어떻게 푸니? 우리 공통성 원에서 많이 하는 거죠. 여기다가 얼마 는 거? 0 는 게 0보다 작은데 여기도 돼도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 3 는 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거는 판별칙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이 조건이 더 강력한 거야. 이거 판별 쓰면은 혼나. 알았죠? 죽인다고 할 뻔했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미분한 거에 0을 넣으면 결국엔 여기다 0 넣으면 빵빵 여기가 a가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7 마이너스 1 넣으니까 9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우리 두 개의 무슨 집합을 해야 된다? 교집합을 해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교집합은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족하는 답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열린 구간으로 나왔다라고 치자.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더라도 열린 구간이면은 당연히 요렇게 안에서 여기 포함하는 아닌데도 미분하게 0보다 작은 게 지금 맞죠? 그리고 여기가 끝점으로 오더라도 실제로 얘가 더 약한 조건이야. 결국 얘는 끝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 안쪽에서 항상 0보다 작은 게 성립하냐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열려있든 닫혀있든 어차피 답은 똑같이 여기까지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한번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